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지금 이맘때 예전 같으면 추석 준비로 눈코 뗄 수 없이 정신이 없을 텐데 시댁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는 몇 년째 조용히 지내고 있네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또 제 속을 긁어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래 없던 시어머니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이번 추석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네요. 사실 이번 추석 때는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 큰일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더군요. 늘 느끼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신혼 때 시댁 가면 일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앉을라 하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두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제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혼까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아이를 좋아해서 바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계획했는데 소중한 선물을 바로 안아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바라던 손주를 덥석 안겨주니 저한테 애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예외인 며느리 하나가 있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어도 애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낳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시동생이 학창시절부터 총각대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재산도 거의 다 까먹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청난 사고 쳐서 솔직히 감옥에도 잠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 합의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결혼하고 2년 후에 우연히 남편 쪽 친척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나선 서방님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도 서방님이 쭉 자꾸 사고를 쳤는데 동서랑 결혼하고 맘 잡은 서방님이라 어머님은 동서 행여나갈까봐 안절부절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시어머니 저한테까지 동서를 상점 모시듯 하길 바라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물이 먹고 싶을 때도 동서가 옆에 있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바쁜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새끼들은 아예 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참다가 쌓였던 것이 터지면서 밥상이 날아가고 아주 개난리가 났었죠. 그 물 한 컵 가지고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애 둘 밥 먹이고 저도 먹고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자기 엄마 눈치에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시키니까 화가 났었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신혼 때 시어머니가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댁에 와서는 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신 힘들 때 아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 마누라 아까워서 쩔쩔매며 아끼는 모습 꼴보기 싫다는 거였어요. 너무 착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바라던 것인가 할 정도로 또 그런 말은 아주 잘 듣더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남편 말은 집안 편하자고 한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둘러대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댁에 하루 다녀올 땐 그냥 저도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냥 넘겼는데 명절이나 가끔 2, 3일 있어야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일당도 없는 도우미로 시댁에 출근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저는 애 재워놓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애 울면 밥 먹이고 하는데 남편이란 놈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저 그날 다 팽개치고 다들 자고 있길래 하던 거 다 냅두고 애만 들쳐업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였고 남편이 이제야 사태 파악했는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에게 무릎 꿇더군요. 그때 애가 하나일 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했는데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어쩌다 보니 둘까지 낳았네요. 어쨌든 그 일로 당일치기가 아닐 때는 눈치껏 애보고 도와주는 걸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못 견디고 자꾸 태클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3일 있을 거 하루로 줄어들고 자고 올 거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도 머리를 쓰고 살았어요. 예전 일을 쓰다 보니 정말 수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네요. 다시 그때 밥 먹던 얘기를 하자면 그때 그 밥상을 엎은 게 제가 아니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못돼 처먹은 서방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안 보이세요? 저도 애들 밥 먹이면서 그쯤에 저 밥 먹느라 바쁜 거? 그러니까 애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던가 아니면 애들 먼저 아까 먹이던가 하지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뭐 하는 짓이라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먹으라니요? 다들 편하게 밥 먹는데 저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 새끼 먹이면서 이러는 거니까 저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애비가 도와주면 덜 힘들 텐데 애비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안 시키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어제부터 지금 참고 있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 발끈하셔서 너 지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보고 이따가 따로 먹으라고요? 제가 이 집 가정부예요? 다 차려주고 먹고 남은 음식 먹게요? 옛날엔 우리도 애 키울 땐 다들 그랬어. 제발 옛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남편은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기에 서둘러 애들을 챙겨 방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저는 홧김에 어머니께 동서가 그렇게 귀하고 어려우면 따로 불러서 보세요. 왜 저한테까지 동서를 챙기라고 하세요? 나이도 어리고 야리야리하니까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되냐? 어머님 눈이 안 보이세요? 백일장에 오신 거냐고요. 누가 야리야리해요? 누가 봐도 동서가 저보다 튼튼해 보여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어거지로 말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다 모르겠고 내 집에서 왔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저는 못 오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선을 넘자 시동생이 이것도 저한테 형수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제 남동생 같아서 다 참아 넘겨줬더니 이것이 배는 게 없는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군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요? 못한다면 어쩔 건데요? 했더니 그때 이 새끼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집어 엎더니 시옷비옷 욕을 날리는 겁니다. 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그걸 보았고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하는데 운동 좀 했던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돌려차기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순간 놀랐지만 시동생도 놀란 듯 싶었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한 번도 손 한 번 올린 적 없던 형이 이렇게 나오자 많이 놀랐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가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주섬주섬 보이는 대로 얼른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앞으로 1년에 딱 4번만 보고 삽시다. 그동안 참고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우리 가고 나면 생각 좀 하세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뒤엎어진 밥상 치우고 있다가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성질이라고는 안 내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커왔던 아들이라서 그런지 겁을 먹었더라고요. 자식이 크면 어렵다더니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처음 봤네요. 남편의 한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그런데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상황 파악 못한 동서가 아주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깡패도 아니고 말로 해야죠. 재수씨도 제발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애도 아니고 시댁을 놀러 온 사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재수씨 이뻐서 봐주는 거 아니고 행여나 이혼할까봐 무서워서 봐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니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누가 시댁을 놀러와요. 저도 할 건 해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 수저 젓가락 넣고 물컵도 놓잖아요. 남편은 듣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지 동서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다들 앞으로 일이 있어 만날 땐 밥을 먹고 만나던가 밖에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저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저라도 눈치 보지 않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긴 시간 동안 못 해왔네요. 이제부터 내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와버렸죠. 얼떨결에 남편 손잡고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깨소금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예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흰 그날 이후로 시댁에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것도 저한테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난리를 폈는데 이번엔 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옳게 그냥 나이 어린 동서 끌어안으면 안 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집안에 이런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동서가 애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집안 사람들은 저보고 동서를 애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하세요. 형님도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사시니까 어머님 집에서 계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했어요. 시누이 둘째는 지금 이혼하고 몇 년째 혼자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다 각자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시누이한테 속마음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시누이 입에 걸레 물었는지 쌍욕 난리대요. 그래서 저도 욕하면서 본인도 못할 것 같으면 남한테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안 하겠다고요. 야, 너 지금 배는 게 없냐? 저 이혼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시댁 안 보고 산다면 살려고요. 더 야근을 올렸더니 시누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서둘러 퇴근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와줬고 시누이는 남편 없는 사이 저를 잡고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걸 보고 움찔을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전해준 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누나에게 혹시라도 나보고 집에 가서 사과하라고 왔으면 그냥 가. 아니 그딴 일로 서로 등을 돌리면 어떡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거면 가라고 하면서 성질을 냈고 시누이 역시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그냥 가더군요. 큰 시누이도 전화 왔는데 그땐 남편이 옆에서 전화 뺏어서 한 소리하고 끊더군요. 누나도 여자고 며느리이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하다고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치는 거야? 이젠 내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어머니가 변하기 전까진 절대로 안 보고 살 거야. 그나마 1년에 4번 보고 살겠다고 한 것도 최대한 생각해서 말한 거야. 이러면 4번도 안 보고 살 거야.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를 위해 일해주는 것은 너무 고마웠는데 조금은 불안했어요.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신경 쓰지 마. 이젠 내가 진짜 너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하면서 가끔 가던 시댁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뚝 끊기자 시어머니 발끈하셔서는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 알고는 시댁에 찾아가 발칵 뒤집고 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4번 보자고 한 것도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시어머니 전화해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얘기인데요. 웃긴 건 저보고 그동안 시댁에 안 온 거 용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며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이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 이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했어요? 이 시국에 누가 여행을 가요? 더군다나 뭐라고요? 용서요? 하지 마세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운 거 없어요. 사과를 하시기 뭐하면 가만히라도 계셨어야지. 일을 더 크게 만드셨네요. 여행은 아끼고 아끼시는 동서랑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저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러세요? 어렵게 전화하셨을 텐데 겨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는 완전히 인연 끊고 살자고 말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때마침 그거 팔고 이사도 하고 번호도 다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댁을 안 가서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남아서 애들과도 많은 시간도 보내고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4식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영 안 보고 살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누이들에게 당한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자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예전엔 남편과 큰 가게를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 지금은 가게를 팔고 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업종도 바꿔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같이 하던 가게를 접으면서 평생 요식업 쪽에서만 일을 했던 남편은 나이 먹어 업종을 바꿔서 일을 시작했는데도 워낙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적응해 가더군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얗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타버렸고 손과 얼굴이 상처 투성이더군요. 한 번도 공사판 노가다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자면서 끙끙 앓던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때 남의 집살이 하면서 식당 종업원을 비롯해서 배달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도움 하나 안 받고 결혼까지 하고
여동생들 셋 있는데 사고 칠 때마다 뒤처리 다 해줬던 남편이었어요. 결혼해서는 시누이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하니까 마음 약한 남편이 또 그걸 다 해결해 주더군요. 저도 시누이들이 결혼 전까지는 그냥 참아줬는데 이것들이 결혼해서까지 남편의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나중에는 능력 없는 부모 만나 고생하는 조카 등록금까지 내주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하라고 했고 남편은 자기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군요. 사실 시누이 둘 다 남편들이 한량한 논팽이들입니다. 하나같이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혼내보기도 하고 폭력도 써봤는데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다 시누이들이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조카는 외면하지 못하더군요. 이렇게 되기까지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시누이들 아가씨일 때 먼저 첫째 시누이는요. 남편이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고 여동생이지만 집에 가둬보기도 하고 오시며 전화 다 감춰놨는데도 입던 옷 그대로 나가 몇 년째 안 오더니 기가 막힌 게 아이 하나 안고 왔더군요. 그런데 인사하러 온 게 아니고 얹혀 살라고 온 거였어요. 남편 그날 여동생 죽도록 해주고 싶어 했지만 안고 있는 조카를 보고 참더군요. 시누이 남편이라고 온 사람은 누가 보면 노숙자라고 할 정도로 행색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더군요. 솔직히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딸과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딸한테 속여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나둘 딸내미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둘째 시누이가 크게 사고를 쳐서 큰 시누이 사건을 알게 되었네요. 사고 뭉치 둘째 시누이도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보고 영 아니다 싶어서 말렸지만 고집을 부리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자살소동까지 벌여서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큰 시누이 그렇게 말려도 끝내는 지들 하고픈 대로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런지 둘째한테는 쉽게 포기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건 고모부님이 얼굴만 반반했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다녔어요. 사치가 하도 심하다 보니 시누이는 늘 돈에 쪼달리다 결국엔 남편한테 손을 내밀더군요. 아가씨 때 멋내는 거 엄청 좋아해서 명품을 몸에 휘두르고 다녔던 시누이였는데 저희 집에 온 시누이의 모습은 시장에서 헌옷을 사서 입었는지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길어있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시누이랑 예전에 어디 좀 가려고 하면 화장하는데 2시간이나 걸려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다리다 지쳐 두고 간 적도 많았는데 그때의 시누이 모습은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어있고 손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도 둘째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한참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난 더 이상 너네한테 돈 못 준다. 이제 그냥 가라. 했더니 자기 오빠 바지자락을 붙잡더니 오빠 너무해. 언니한테는 돈 줬다면서 왜 난 안 되는데. 시누이들은 오빠가 돈을 쌓아두고 사는지 아는가 봅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무시하고 자기 오빠에게 매달리더군요. 사실 그 돈 따지고 보면 제가 다 준 거였는데 이것들이 그걸 모르고 까불길래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그 돈 다 세연이가 준 거야. 내가 돈이 어디 있었겠냐? 그리고 너희도 그렇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 반대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모양이 뭐야?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네가 스스로 네 무덤을 팠으니까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처음으로 남편이 매정하게 동생을 뿌리친 날입니다. 동생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지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포기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들러붙더군요.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언니 하면서 살살거리는데 얄밉더군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징징 짜기 시작하더니 임신까지 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땐 그 임신이란 말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래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나 봅니다. 임신이라는 거 거짓이었고 시어머니 글 모르니까 꼬드겨서 재산 몰래 빼돌려서 달아났어요. 그때 잠깐 인간 취급해줬는데 실수를 했네요. 시누이 둘 다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막내까진 그럴 줄 몰랐는데 세상에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지 시누이 둘보다 더 배운 것이 머리를 써서 마지막 남겨둔 재산마저 다 정리해서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가게를 융자 끼고 들어갔는데 사정이 생겨 그거 상환해야 해서
시어머니께 잠깐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거마저 오빠한테 자기가 가져다 준다 하고 다 가지고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고 있던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했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우이 이것이 그 돈을 남자놈 때문에 다 탕진한 것은 맞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네요. 그런데 하필 남자가 돈 많은 사모 남편이었고 엄청 센 여자였나 보더군요. 이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상간녀 딱지까지 붙고 나타났는데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도망오듯이 왔다고 했어요. 아니 동생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남자 때문에 인생을 거지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막내까지 속을 썩이고 하니까 지쳤는지 다들 그냥 이제부터 남처럼 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젠 말 같지도 않아서 말도 안 나오는데 막내 신우이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노후자금 하시라고 남편이 애써서 마련해서 드린 돈을 또 훔쳐서 달아났어요. 수소문 끝에 겨우 잡았는데 신우이 낙태하고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막내를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어차피 저런 상태에서 사회생활하며 사고 칠 거 뻔해서 사기로 고소해서 쳐넣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 아는 지인이 신고를 했고 다른 이도 신우이한테 사기당한 게 있다고 접수가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어머니한테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요. 첫째 신우이가 자기 모르게 시어머니가 돈 꼽을 쳐놓은 거 말하지 않았다고 엄청난 구박을 받다가 견디다 못해 저희 집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신우이 이것이 자기 엄마를 때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일도 안 하면서 늘 돈을 요구했고 가만히 누워서 다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딸하고 사이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참고 있다가 딸하고 사이가 외출한 사이에 도망갔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전화도 뺏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글 모르고 나이 드셔 힘이 없다지만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때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군요. 일단 울고 계신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저희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집이 자기 집인 양 안방을 자기들 방으로 만들어 놓고 어머님 짐은 아예 싸놓은 거예요. 남편은 그걸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신우이 머리를 잡아채서 마당에 내동댕이 쳤어요. 너 내가 말로 하니까 말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너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이 네 집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어머님 짐을 다 꺼내서 쌓아놨어? 너 내가 지금까지 조카 생각해서 다 넘겼는데 동생이 아니라 인간 말종이다. 지금까지 어머님 도움받으면서 밥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는 어머니 필요 없다고 때리고 내쫓은 거야? 남편은 화가 난 대로 나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누가 때려? 그냥 엄마 몸에 돈 감춰둔 거 있나 보려다 그렇게 된 거야. 참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대요. 긴 한숨만 나왔습니다. 너 나이 처먹고 이러고 살고 싶냐? 우린 우리가 알아서 살 거니까 참견마. 도움을 언제 줬다가 참견이야? 하는 순간 남편이 신우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너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뭐? 넌 애초에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바로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엄연히 딸도 자식이야. 그리고 왜 엄마 집을 오빠 명의로 해놨어? 빨리 돌려서 재산 나눠. 듣고만 있자니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어요. 이러니까 오빠 명의로 할 수밖에요. 그거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나마 있는 집도 다 날려먹을까 봐요. 땅이란 땅은 딸들이 다 헤쳐먹어서 그나마 남은 집은 제가 지켜드리려고 그랬네요. 왜요? 이것도 탐나세요? 그리고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지금 뭐라고요?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이것이 자기 오빠한테 맞은 거 화풀이를 저한테 하려고 제 머리를 잡으려는 거 남편이 신우이 기싸대기를 쳤어요. 어디서 더러운 손을 누굴 잡아?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너도 문제가 많다. 너 내가 한담하는 거 알지? 너 가만히 안 둬. 오늘 내로 이 집 안 나가면 너도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네 남편도 다 감옥일 줄 알아. 말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나오자마자 자기 오빠 욕을 쌀바라게 하더군요. 그 욕을 듣자마자 남편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를 들어 달려갔어요. 신우이 그걸 보고 후다닥 도망가는데 먹고 놀면서 찐살 때문인지 겨우 뛰어 도망간 것이 마루까지였어요. 남편은 사정없이 신우이를 때렸어요. 너무 흥분한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말려서 나왔네요. 그땐 신우이 울기만 하더군요. 저희는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다음날 어머님 집을 가봤어요. 신우이 겁을 먹고 나갔더군요. 남편은 이대로 어머님을 두면 또 언제 찾아와 어머님을 괴롭힐지 모른다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해드리자고 해서 이사시켜드렸어요. 원래 시어머니 도시는 싫고 시골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딸들한테 놀라셨는지 바로 따라 나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서 사시고 계세요. 글은 몰라도 솜씨는 좋으셔서 이것저것 소일거리로 뜨개질 같은 거 하시는데 아파트 알게 된 분들께 선물도 해드리고 저희 가게에도 꾸며주시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많이 웃으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남편만 보면 늘 미안한 마음에 그런지 가끔 남편 손을 잡고 우시네요. 조만간 남편 설득해서 그냥 같이 자그마한 가게지만 함께 해보려고요. 돈이 넘치게 많으면 뭐합니까? 홀가분하게 먹고 쓸 정도로만 벌어서 마음 편하게 살다 가려고요. 어머님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네요. 이젠 건강도 회복하시고 웃음도 되찾은 어머니 보니까 저도 좋네요. 시누이들은 두 번 다시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수를 쓰고 들러붙으려고 하겠지만 지켜드릴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